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학교 통폐합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이 도로를 보시면 빽빽한 주차 차량에다 인도가 아예 없습니다. 이곳은 학교 통폐합으로 새 학교로 가야 하는 아이들이 이용할 통학로인데요. 그냥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죠. 점점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학교를 합치고 문을 닫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교육당국이 돈으로 무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학기 문을 닫는 해운대 반여초등학교입니다. 183명 전교생이 인근 위봉초등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통학 환경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인도는 한 사람 지나가기도 아슬합니다. 이 좁은 인도마저 없는 구간이 허다합니다. 학교 다니기에 아무래도 도로 한가운데 그렇다 보니까 통학하는데 좀 그런 점도 있고. 이달 초 전교생이 참가한 찬반 투표에서 10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180명이라는 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왜 이런 길로 저희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지, 그것도 컴퓨터 준다, 노트북 준다, 애들 마음을 뺏어가면서.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지에는 통합에 찬성하면 태블릿 PC에 수학여행비, 학부모 워크숍 경비까지 지원한다고 해놨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할 때 지원금이 나오죠. 네, 얼마 정도 됩니까? 폐교 통폐합했고 그다음 신설에서 이전할 때는 각 금액이 다른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32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무려 1조 66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출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1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73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학교 통폐합을 유도를 해왔는데 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전혀 좀 반교육적 행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해당 지역이 아닌 시 교육청 재정으로 귀속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지난 이틀간 저희 부산 MBC는 맛있는 물로써 이 낙동강 원수의 부적절함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해결하려면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초 낙동강 유해물질 해결을 위한 2가지 연구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상류 구미공단입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녹조, 각종 미량 유해 화학물질의 근원지입니다. 낙동강 유역 260여 개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차단하지 않고선 부산 물 문제 해결은 빈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올해 의미 있는 2가지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는 구미산단의 폐수 차단 연구 용역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이곳 구미산단의 폐수를 바로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정화에 전량 재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 용역. 부산과 경남 간 갈등을 빚어온 물 배분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용역,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미산단 무방류 시스템 도입은 관리 비용을 누가 댈 거냐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고,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은 중간보고회가 3차례나 연기돼 지역 간 갈등 조정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자체가 지금 거의 오리무중 실종 상태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 그리고 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가 모든 정부를 숨겨놨고 어느 날 갑자기 보물상자처럼.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대 속에 출범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인 이제 기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물 관련 정책 수립과 분쟁 조정권을 갖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산시가 추천한 민간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 분쟁이 생겼을 때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역위원이 없다는 것은 지역의 어떤 당면 문제들을 반영하거나 설명하는 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을 해달라며 부산 시민들이 지난 2002년부터 낸 물이용 부담금만 7,387억 원. 하지만 낙동강 수질은 달라진 게 없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바람에 낙동강 물 정책이 제 방향을 잃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새로 작업한 보도블록 설치가 다리 중간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또 2개 차로 가운데 한쪽에만 도색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최근 도로 정비 작업을 하면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각 지자체가 자기 사업 구간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민 건데요. 행정기관의 황당한 실태,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자선 고가교가 철거된 자리에 평면 도로로 이어진 자선교입니다.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고 바닥엔 새 보도블럭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펜스 대신 도로 경계석만 있고 맨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리의 중간 지점입니다. 마치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기라도 하듯 이 보도블럭과 펜스가 딱 여기까지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자선 고가교 철거에 따른 정비 공사를 해오다 지난 21일 다리 중간에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시의 사업 구간이 아니라며 자선 고가교가 철거된 곳까지만 한 겁니다. 이 자선 고가교 철거가 목적이지 그 주변을 다 정비해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당초 사업 구간 밖에 그거 아니었고 우리 철거 당초 사업 목적이 조금 안 맞고. 이를 알게 된 동구청이 공사 확대를 요청하자 부산시는 사업 구간도 아니고 예산이 더 든다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다 반쪽 보행로 비판이 일자 뒤늦게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도로도 최근까지 반쪽 신세였습니다. 부산 진구가 도로 정비 작업을 하다 왕복 2차로 중 한쪽은 사상구의 관할이라며 한 개 차로에만 도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어린이 안전보다 관할만 놓고 따지면서 도로가 절반만 칠해진 겁니다.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아파트도 있고 한데 주민들 다니는 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행정기관이 책임과 관할을 떠미는 동안 이 한심한 행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LPGA 투어가 기장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건 사상 처음인데요. 세계 최정상급의 경기력과 팬들의 관심으로 뜨거웠던 현장, 임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KLPGA의 정상, 부산 출신 최혜진이 신중하게 골프티 위에 공을 올려놓습니다. 시원하게 아이언샷을 날립니다. 그린 위에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퍼팅에 성공하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부산에선 사상 처음으로 열린 LPGA 투어. 이번 대회엔 최혜진을 비롯한 KLPGA 상위 랭커 30명, 세계 1위 고진영과 명예 부산 시민이 된 다니엘 강 등 LPGA 상위 랭커 50명, 초청 선수 4명, 이렇게 84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대회 첫날 최혜진, 고진영, 다니엘 강이 같은 조에서 격돌해 큰 관심을 모으며 궂은 날씨에도 부산, 경남 등의 골프팬 3,80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런 대회를 하게 돼서 또 골프 인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자부심도 있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그린 위를 오가는 등 성숙하지 못한 관람 문화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돌아서 오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돌아서 오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이번 LPGA 투어는 이번 주 일요일인 27일까지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차 르노 트위지가 첫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지난 22일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트위지 142대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출은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에서 트위지를 생산한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 첫 진출하는 물량입니다. 대형화하고 있는 크루즈 선박에 대비해 확장 공사를 진행한 부산항 크루즈 전용 부두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항 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준공한 영도구의 크루즈 전용 부두 80m 확장 구간에서 최소 5cm에서 최대 40cm까지 부두가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조사 결과 점토층으로 이루어진 연약지반의 보강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업체와 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어 재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밀양역에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당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안전인력 충원과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작업 현장에서 7명이 해야 할 작업을 5명이 했고 특히 1명은 현장 관리와 열차 감시 업무를 동시에 맡았다며 만성적 인력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문서로 수립하는 안전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분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오늘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천명한 지방분권 개혁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치권이 처리하기로 했던 지방이양 일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핵심 사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 역시 소극적인 자세라며 지방분권을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정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의 개발 방향과 사전 협상 제도의 개선점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가 오늘 오후 부산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경실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한진 CY 개발과 사전 협상제가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논의됐습니다. 또 한진 CY 부지의 민간 사업자는 1,100억 원을 공공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부지의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전협상제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도심에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제74회 유엔의 날 기념식이 오늘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사절과 국군장병, 해외 참전용사와 후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는 유엔 위크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추모의 뜻을 담아 참전용사 후손 초청과 국제평화 컨퍼런스가 잇따라 열립니다. 유엔 위크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1일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추모 행사인 턴 투어드 부산 행사가 열립니다.